자, 2교시 합니다. 자, 교재는 6페이지 펴세요. 5번부터 읽어볼게요. 등기의 뭐라고요? 추정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어느 한 자전거라는 동산을 갑이란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갑은 그 자전거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걸 뭐라 한다?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부른다. 이에 비하여 어느 집이라는 부동산을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갑을 저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부른다. 현행 민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첫 번째 테마 1번이 그 얘기입니다. 민법은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등기의 추정력은 양가로 2번, 등기의 추정력은 사실상 추정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법률상 추정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칠판 보세요. 결론만 정리.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추정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라고요? 반증이다. 반증이 나와야 추정이 뭐한다? 깨진다. 얘기 끝. 그 얘기가 양거라 3번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6번부터는 쭉 읽어보시는데 양가로 2번 보세요. 등기가 6번의 양가로 2번 제일 끝에 절차상으로도 요요 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즉 전 등기 명인이 누구이고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정의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해 상반행위라 할지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뭐가 되었다면,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특별 대리인 선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뭐한다? 추정된다. 따라서 이 등기는 유효 등기이다, 무효 등기이다, 유효 등기이다. 얘기 끝.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양가로 4번은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별표 좀 쳐두시고 좀 기억을 좀 합니다. 그래서 칠판 보세요. 본인, 대리인이 상대방이란 사람하고 이렇게 대리권에 의해서 대리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대리인에게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누가 진다고? 상대방이 지는 게 뭐라고요? 원칙이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대리권의 전부에 대한 증명은 누가 진다고요? 상대방이 지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판례는 이렇게 갑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본인 소유의 집이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 뭐 되었다면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면 이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 앞으로 등기가 되는 순간 등기가 적법 절차를 거친 것으로 뭐 되기 때문에 추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증명 책임 누가 진다고요? 본인이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보셔야 돼. 그래서 그 얘기가 4번의 1번, 2번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4번의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자, 전 등기 명인 칠판 누구? 본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누구? 대리인이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 명인, 다른 말로 상대방이 그 제3자 대리인이 전 등기 명인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등기 명인, 다른 말로 상대방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 등기 명의인, 다른 말로 본인으로서는 반대 사실, 즉 3자에게 전 등기 명의인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제3자 대리인이 전 등기 명의인 본인의 등기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 사실에 대한 무슨 책임을 진다? 입증 책임을 진다. 누가? 본인이. 됐죠? 자,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뒤로 넘기셔서 문제 몇 개 풀고 오겠습니다. 10페이지 오시면 14번 지문. 14번 지문 읽어볼게요. 갑소유의 X 건물을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여 준 경우 병이 을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 병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기 위해서는 밑줄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OX 5. 갑의 이름은 누구예요? 본인.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얘기 끝. 됐습니다. 다시 오세요. 자, 5번 와서 볼게요. 5번 1번 갑니다. 담보 물권의 등기로부터 담보 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뭐 된다? 추정된다. 자, 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별 뜻 없습니다. 현재 집주인 갑의 집에 을이 이렇게 근저당권 내지는 저당권 설정 뭐 되어 있다고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집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등기되었다면 어떤 점을 추정할 수 있나요? 자, 갑니다. 을은 갑에게 받을 돈, 다른 말로 피담보 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나요? 있지. 뭐는 인정해. 을이 갑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건 추정되잖아. 다른 말로 피담보 채권은 뭐 된다? 추정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 왜 받을 돈이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건 알 수 없어. 즉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을이 갑한테 가서 뭐 공사대금 때문에 설정한 건 알 수는 없잖아. 받을 돈은 분명한데 왜 돈이 생겼는지 알 수는 없잖아 지금.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얘기가 양가로 2번 보셔봐. 저당권 설정 등기는 피담보 채권은 뭐 되는데? 추정은 되는데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지 공사대금인지 그건 알 길이 없다고 지금.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만 가지고는 피담보 채권은 뭐 되는지 추정되지만 왜 빚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기본 관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맥락에서 5번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6번 읽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가 종료되었다면 말소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전 등기 명의인의 소유권은 밑줄 뭐 된 것으로 소멸된 것으로 뭐 된다? 추정된다. 그러면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소유권 소멸이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얘기 끝. 이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요. 문제가 안 풀려요. 자, 보세요.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뭐 했다고요? 이전 뭐 했으면? 등기하면 갑은 소유자로 추정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바뀝니다.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 되면, 뭘 되면, 말소되면 갑은 소유권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있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갑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 없이 뭐 되었어? 말소돼 버리면 갑은 여전히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소유권이 소멸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뭐야? 소멸되잖아. 아니 여전히 소유자 맞잖아요. 정상적인 말소를 하면 소유권이 소멸되지만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면 등기는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은 아니니까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라면 여전히 갑은 뭐라고요? 소유자니까 이때는 소유권 소멸에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보기 6번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어려워요. 요 소멸을 옛날 말로 복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소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어르신들 쓰는 표현이 뭐라고요? 복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7번 갑니다. 멸실 회복 등기에 있어서 전 등기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 및 원인 일자가 밑줄 뭐라고? 불명이라고 뭐 되어 있다?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요 불명이라고 써놓은 사람은 등기관이 써놓은 거야? 아니면 여러분이 쓴 거야? 등기관이 써놨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면 등기 공무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뭐 된다? 추정됩니다.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 설명할 때 옛날에 무슨 등기부라고요? 종이 등기부에서 컴퓨터로 전산 등기부로 등기가 옮겨가 오는데 종이 등기부를 보니까 글씨를 알 수가 없어. 그럼 컴퓨터로 옮겨가는 과에서 등기까지 뭐라 적나고요? 불명 적어라 이렇게. 그런 맥락의 의미입니다. 요즘은 불명이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불명이 나올 수 있는데 옛날 종이 등기부를 보니까 이게 1950년대 형성된 등기부야. 뭐 한자를 막 써놨어.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한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이야 이렇게 쓰지만 옛날 한자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써가지고 뭘 알 수가 없으니까 불명이라 적어놨다고 지금 그렇게 해도 이건 유효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8번 별표 등기의 뭐는 추정력은 등기 명의인뿐만 아니라 누구에도 3자도 추정 효과를 뭐 할 수 있다. 원용 다른 말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오세요. 9번 별표 등기의 추정력은 누구에 대해서도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래서 요 9번이 아직 저희 시험에 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은 다 빈출이지만 아직 등기 관련해서 요 9번 지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칠판 보세요. 등기부를 보니까 요 집에 대해서요. 자 보세요. 갑구입니다. 수원유로버 1번에 갑이 건물을 뭐 한 다음에 신축해서 자기 앞으로 뭐를 맞췄다고요? 보존을 맞춰놨어. 그리고 나서 수원유로버 2번에 을 앞으로 소유권 잘 보셔야 돼. 소유권 뭐가 된다고요? 이전 등기가 되면서 등기의 원인이 매매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전 소유자는 을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대요. 을은 나는 갑한테 돈 주고 뭐 했대? 사왔대. 두 사람 입장이 틀리잖아. 그럼 이때 매매한 사실이 없음을 갑이 증명해야 돼. 매매한 사실 을이 증명해야 돼.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증명이 먼저 생긴다고. 됐어요 지금? 매도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나는 을에게 판 적이 없다고 우기고 을은 사왔다고 우기면 결국은 싸울 거잖아. 그러면 법정과 싸울 때 일단 매수인 앞으로 뭐가 되는 순간? 등기되는 순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뭐 되기 때문에? 추정되기 때문에 이쪽 누가 하시라고요? 전 소유자가 하시라고. 그럼 따라서 등기의 누구는? 추정력은 누구에 대하여?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됐나요 지금? 여기서 문제입니다. 칠판 보세요.
여기 보셔요. 이건 뭐라고요? 이전등기인데 등기부를 보니까 잘 보셔야 돼. 순위번호 1번에 을 앞으로 뭐가 돼 있다고요? 뭐가 돼 있어? 뭐 돼 있다고? 보존등기가 돼 있어 실은. 됐나요 지금? 그럼 이 건물은 갑이 뭐에 있는데? 갑이 뭐에 있는데? 신축에 있는데 둘이 뭐하고? 매매하고. 을 앞으로 원래는 뭐 해야 돼?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무상 등기병을 줄이기 위해서 을 앞으로 뭐 했다고요? 등기했어. 이 등기,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 무효등기. 이거 유효등기입니다. 그런데 둘이 싸움이 난 거야. 갑은 뭐 한 적이 없대요. 매매한 적이 없대. 을은 매매했대. 이런 경우가 돼버리면 이게 뭐가 돼버리면 보존등기를 하면 이때는 전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문제가 틀려. 잘 보셔. 갑이 신축하고 을 앞으로 뭐가 되어도 보존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이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 갑도 을에게 팔았다. 을도 갑에게 사서 문제가 없어. 이 등기는 유효등기인데 문제는 을 앞으로 등기를 맞추고 보니까 갑이 뭐라고 우긴다고요? 나는 판 적이 없대. 그러면 결국은 싸워야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아까 경우는 안 싸운 경우고 싸웠다면 그때는 증명을 누가 할 것이야 그 얘기야. 그때 누가 한다고요? 우리 하시라고. 이때는 추형력 인정이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9번에 1번 보셔요. 갑소유의 토지를 을이 매수하고 을 앞으로 키워드 뭐? 이전 등기한 경우. 뭐라고? 이전 등기했다 하면 을은 전 소유자인 갑에게도 등기 추정력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그러나 갑이 건물을 뭐해서? 신축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 뭐 했다면 보존 등기한 경우에 을은 전 소유자인 갑에 대하여 무슨 등기 추정력? 이전 등기 추정력, 보존 등기 추정력. 보존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양자 구분하셔야 돼. 시험장 가서도 꼭 그 등기가 이전 등기인지 잘 보셔야 돼 이거. 끝.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10번 별표. 자, 역사적인 얘기는 좀 잠깐 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사정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뭔 얘기냐면 일본 새끼들이요 대한민국을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식민지화 시키고 나서 보니까 조선이란 나라에서는요 땅 문서만 있고 조선이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 정보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땅 문서는 있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 정보가 없어. 그래서 일본 놈들이 식민지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도대체가 땅덩어리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알 길이 없잖아. 그래서 일본 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선인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가에 조선이란 일본이라는 나라에 뭐 해주면 신고하면 당신 땅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라는 절차가 사정 절차입니다. 지금 됐나요 지금? 그래서 조선인들이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본 그한테 신고하면 소유권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시대 양반들이요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뭘 일본 만들어? 라고 하면서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뭘 안 했어? 신고 안 했어.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는 이 땅이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누구 주인 없는 땅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것을 일본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민지 수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신고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조선인들이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아니 일본 말 뭐가 되냐고 지금 어차피 내 땅인데 그러면서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일본 놈들은 주인 없는 땅인갑다 해서 그걸 다 가져가 버린 거야. 이게 식민지 수탈이 됩니다. 그때 나오는 절차가 이게 무슨 절차라고요? 사정 절차야. 이 사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요. 대한민국이 창설되면서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지금? 그런데 그 당시 일본 시대에 갑이란 사람이 사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등기부가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 등기부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갑이 사정 받은 사실이 뭐 되면
밝혀지면 이 등기 추정력은 바로 깨집니다. 이건 바로 깨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내려와서 양가로 4번. 4번에 4번 보세요. 4번에 4번.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건 외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돈 주고 팔았다는 사실을 뭐하면 부인하면 추정력 뭐한다? 깨진다. 두 번째, 보존 등기 명의인 외의자가 사정받은 사실이 뭐 되었다? 인정. 요 얘기잖아 지금.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는데 보존 등기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뭘 받은 사실이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추정력 뭐 한다? 깨진다. 제일 중요한 얘기. 건물에 동그라미 뭐 보존 등기 명의자 이외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뭐 하면 드러나 버리면 추정력 뭐 한다? 깨집니다. 됐어요 지금? 그래서 칠판 일반적인 사정이라면 추정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 갑니다. 양가로 10번. 양가로 10번.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임야에 대하여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워낙 강력한 추정력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맞춰진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 뭐 된다? 추정됩니다. 그래서 사정이란 단어를 대충 이해하시고 일반적인 사정이라면 깨지는 게 맞는데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사정받은 사람이 밝혀지더라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나머지 됐고 4번에 1번 봅니다.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추정력 깨지고요. 전 소유자가 아닌 자 행위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정력 깨집니다. 등기 보상 기지 자체가 부실 등기 뭐라고요? 명백합니다. 실판 보세요. 어느 토지가요. 갑 앞으로 3분의 2에 을 앞으로 3분의 2에 공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 명백하게 부실 등기 아니야? 100% 부실이지 이것은. 왜 3분의 4잖아. 이건 등기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100% 부실 등기입니다. 추정력 깨집니다. 매수인과 명의자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 절차상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등기 부상, 등기 명의자의 공유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뭐 했다? 초과했다 하면 추정력은 뭐 한다? 깨진다. 양가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형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뭐 되었다?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밑줄, 봉멸, 다른 말로 소멸되고 다른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는 추정되어 할 수는 없습니다. 또 4번째,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추정력 뭐한다? 깨진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4번만 정리하시면 돼.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시험장 가서 문제를 푸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출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페이지 넘기셔서 11페이지 오세요. 11페이지 27번 작년 기출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보기 1번.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자 효력 전송 요건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전송 요건은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동일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밑줄 후행 등기, 다른 말로 이중 보존 등기는 당연 무효입니다. 2번이 정답. 3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매매 계약의 밑줄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뭐 등기 말소 청구권, 다른 말로 원상 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4번.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동그라미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 동그라미 보셨죠? 적법이냐 위조냐. 그럼 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니까 뭐하다? 유효하다. 틀렸습니다. 5번 무효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는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8번 볼게요. 20회 기출 옳은 거예요.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죠. 틀렸습니다. 2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다면 그 후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유효입니다.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까 2번이 정답. 3번 틀린 이유. 신축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틀렸습니다. 4번 틀린 이유.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무효. 이 등기를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표제부 무효 등기는 절대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오세요. 29번 3년, 4년 전 기출문제이지만 29번 우리 시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추정력이 깨지는 걸 고르래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추정력이 깨지는 걸 고르랍니다. 기역, 추정력, 깨진다. 보존 등기는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님이 드러나면 추정력 뭐한다? 깨진다. 니은 누가 봐도 명백한 부실 등기잖아. 분자가 분모를 초과했대요. 3분의 4라고요. 디귿번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뭐한다고요? 부인하면 추정력 뭐한다? 깨진다. 그런데 만일에 디귿번을요 이렇게 고쳐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인 이렇게 나와버리면 추정 깨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 얘기 끝.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앞으로 와서 OX는 빠르게 좀 읽고 갈게요. 자, 9페이지. 9페이지 1번 등기의 공신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X. 2번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5. 3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4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라면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5번 동일 부동산에 등기 명의를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종료된 경우라면 선행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행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5입니다. 6번 무효 등기 유효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5. 7번 실질 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등기를 유종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5입니다. 8번 기존 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는 없다. X. 같은 얘기 9번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지만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기는 무효입니다. 5입니다. 10번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하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있는 대로 밑줄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5입니다. 자, 11번 증여로 부동산 취득하였지만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다면 그 등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유효 등기 X. 페이지 넘어오겠습니다. 12번
민법에는 등기의 추정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O. 13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맞춰진 것으로 추정된다. O. 14번은 O였고요. 자, 1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등기 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5. 16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X.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17번 취득 원인을 등기부에 기재된 취득 원인과 달리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주장만 가지고 등기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옵니다. 18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보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 추정, 헛소리, 추정되지 않습니다. X. 19번 갑이 X 건물을 신축하였지만 건물이 을 명의로 소유권 키워드 보존 등기되었다면 을 명의의 보존 등기에 대한 권리 추정력은 깨집니다. 옵니다. 부정되는 게 맞아요. 5. 20번 등기 명의자가 허무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등기 명의자가 적법한 권리자라는 추정은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깨집니다. X입니다. 21번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었다면 추정력 뭐한다? 깨집니다. 옵니다. 2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봉멸, 다른 말로 소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옵니다. 2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뭐한다? 깨진다. 5. 오른쪽 24번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25번과 26번 묶으세요. 묶으셔서 구분하셔야 합니다. 24번, 25번, OX.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은 그 보존 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의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력은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깨집니다. 옵니다. 26번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종료된 임야에 관하여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졌다면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등기로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요건 추정이 됩니다. X입니다. 그래서 25번은 O고 26번 X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띄어볼게요.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32페이지까지요. 32페이지까지. 남아있는 10분을 공동저당권에 투자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한번 풀어본 것 같긴 한데 좀 부족해서 공동저당권 설명할게요. 우리 시험에 그동안 26회 치러진 동안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23회인가 한 번 나왔어요. 이제 올해 27회인데요. 한 2, 3년 쉬었으니까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공동저당권 나오면 다 틀리는 지문이지만 오늘은 이번 시간 통해서 의미를 좀 개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별뜻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올해 다른 시험에서 공동저당권이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저당권에 관련된 문제는 좀 생각보다 그동안 한 번밖에 얘기 안 했는데 좀 너무 느낌이 세해서 오늘 남아있는 2교시 마지막은 여기다 투자할게요. 자, 칠판 보세요. 의미 좀 보여드립니다. 갑이라는 채권자가 을이라는 채무자에게 1억 받을 수 있는 뭐 있다고요? 채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뭘 가지고 있다고요? 피담보 채권이 1억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요. 자기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대요? 단독주택이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단독주택. 그러면 을이란 사람의 뭐에? 토지에 을에 뭐가 있다고요? 단독주택이 있다고요. 됐어요 지금? 그러면 현재 을은 토지에 대한 뭣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 두 번째는 건물에 대한 뭣도 가지고 있다고요? 소유권 가지고 있잖아. 현재 을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하나 뭐? 토지 소유권. 두 번째 건물 소유권.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는 대부분 이거야.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갑니다. 채무자가요 가지고 있는 X 토지가 있고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고요? Y 건물이 있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X 뭐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Y 뭐가 있대요? 부동산이 있대요. 그래서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 토지와 요 어디에? 건물에 이렇게 선순위로 뭐 설정했다고요? 공동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지금? 얘기 끝. 그래서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하나 잡는 것보다 2개 잡는 게 훨씬 낫잖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건물 등기부를 띄워보면요. 여기 있구나. 건물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공동담보의 목적이 공동담보라고 해가지고 토지에 설정되어 있다고 등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100%. 됐어요 지금? 이게 전형적인 공동담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1억을 갚지 않아서요. 채무자 소유의 요 부동산이 뭐 된다고요? 경매가 돼 지금. 경매가. 그래서 잘 보세요. 요 토지가 2억에 배당이 되고 부동산이 4억에 배당이 되었대. 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 중에서 채권자 갑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얼마예요? 1억이라면 2억짜리 토지 대가에서는 얼마를 받아갈 것이며 4억짜리 배당금에서 얼마를 받아갈 것이냐. 요게 이번 시간에 배우는 뭐라고요? 공동저당의 본질입니다. 지금. 됐어요 지금? 그래서 법조항 읽어볼게요. 368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밑줄 뭐 동시에 배당하는 때라면 부동산의 뭐에서 경매 대가에서 뭐하여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뭐한다? 정한다. 됐어요 지금? 끝. 그러면 자 요게 자 보세요. X 토지와 Y 부동산을 뭐 했다고요? 뭐 동시에 경매에 붙여서 동시에 2억과 4억이 뭐 되었대요? 배당이 되었다면 이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뭐해서 비례해서 분담을 뭐 하시라고요? 정하시라고. 그래서 그 밑에 법조항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원칙 동시 배당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뭐해서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뭐 한다? 정한다. 동그라미 2번 계산 방법은 분모에
부동산 가액 합계. 칠판 보세요. 그럼 분모에 뭘 넣고 2억과 4억 합쳐서 얼마 만들어 놓고 6억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분자에는 내목 2억을 하면 되겠네. 거기다가 받을 돈이 얼마예요? 1억이니까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니까 멍청하게 하겠습니다만은 계산을 하기 쉽게 여기를 2억으로 쳐볼게요. 얼마? 2억. 그러면 2억으로 치면 이것도 계산이 안 되나? 아, 죄송해요. 3억으로 치면 되겠다. 3억으로 치면 얼마 받아가요? 1억 받아가면 되겠네. 그러면 옷은 계산할 것도 없네. 얼마 받아가? 2억 받아가면 총 1억, 여기는 2억. 여기에 비례해야 되잖아, 지금. 그렇죠? 여기에 뭐라고요? 동시배당입니다. 여기 기본. 여기서 문제. 그러면 X부동산의 경매대금 2억 중에서 얼마를 배당받아가면 1억을 배당가면 나머지 찬존가치 있나요? 현존가치 없나요? 현존가치 있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비용이 2번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몇 번 저당권이요? 2번. 왜? 2억 중에서 얼마를 받아가도 1억을 받아가도 전용가치가 1억 있잖아. 그러니까 채무자 의리 비용에게 표현 잘 보셔. 1억 6천을 빌려 쓰고 이 부동산에 1억짜리 저당 설정했다고요. 지금 됐나요? 지금 두 번째 Y 건물 4억 중에서 얼마를 배당받아가면 2억을 배당받아가면 잔존가치 있어 없어? 있잖아. 얼마 있어? 2억 있으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정한테 가서 2억 4천만 원을 빌려 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몇 번 저당권을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무슨 배당했더라면 동시배당했더라면 자 갑니다. 갑은 선순위 갑은 2억에서 얼마를 받아가고 1억을 선순위 갑은 4억짜리 얼마 받아가 2억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자 누구? B형은 X에서 얼마를 1억을 후순위 정은 Y에서 얼마를 2억을 배당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지금? 그런데 채권자 갑이요 굳이 X와 Y를 동시배당하지 않아도 Y 건물만 배당해서 얼마가 나와도 4억이 나와서 3억을 배당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갑은 선순위니까. 그래서 채권자가요 동시배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Y 건물을 배당해서 3억을 먼저 받아가도 돼. 이걸 민법적으로 이걸 이시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차를 둔다 얘기야. 그러면 이시배당해서 갑이 3억을 받아가 버리면 누가 울고 누가 웃습니까? 정은 울상이네. 왜? 동시배당했더라면 2억을 받아갈 수 있는데 먼저 20배당하는 바람에 3억을 받아가서 잔존가치가 얼마야? 1억밖에 안 남잖아. 그럼 얘는 울 거고 울 거잖아요. 그런데 정은 웃어요 울어요? 웃지. 왜? 갑이 3억을 다 배당받아 버리면 병은 몇 순위가 돼버린 거야 지금? 1순위 돼버리잖아 지금. 그럼 2억 중에서 경락대금 2억 중에서 내가 동시배당했으면 얼마 받아갈 것을 1억만 받아갈 것을 지금 빌려준 돈이 얼마예요? 1억 6천 다 받아가 버리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얘는 울다 보니까 요걸 조화롭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경우라면 20배당 해가지고 4억 쪽에서 3억을 배당 받아갔다면 우리 법은 뭐라고 하냐면 만일에 동시배당 했더라면 X토지에서 1억을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요? 갑이 받아가잖아. 요 갑이 받을 것을 정 네가 받아가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법조항 2항이에요. 2항 읽어볼게요.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 경매대가를 먼저 뭐 했대? 배당. 이게 뭐예요? 20배당이잖아. 그러면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 일부 전부 그러니까 3억 받을 돈 있습니까?
4억 중에서 3억 다 받아가시라고요. 전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누구? 차순위는 병이야 정이야? 경매한 부동산의 정은 맞죠? 정은 선순위 저당권자 누구? 갑의 전항의 규정, 동시배당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 한번 보세요. X토지 경매대가 2억 중에서 선순위 갑이 얼마 받아갈 수 있어? 1억 받아가는 것을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돈에서 선순위자를 뭐해서? 대위에서 먼저 받아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동시배당했던 효과가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항상 하고 싶은 얘기. 시험은 뭐가 물어볼 거라고? 20배당을 물어볼 건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무엇부터 계산해놔야 돼? 동시배당을 먼저 끝내놔야 돼 지금. 됐어요? 지금 우리가 회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딱 떨어져 줄 거야. 됐어요? 지금 연습 한번 해볼게요. (1번) 풀어볼까? (1번) 1번 한번 풀어보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문제니까 싫어. 이 공동저당권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문이 너무 길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읽기가 싫어지는데 생각보다 문제 쉬워요. 자, 1번 문제 풀어보세요. 갑의 을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X와 Y 건물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후에 병이 을에 대한 1억 6천만 원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의 2번 저당권을, 정은 을에 대한 7천만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Y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후에 병이 경매 신청에서 X가 3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되었고 다시 경임이 신청해서 Y가 1억 원에 배당되었다. 이때 정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숫자 한번 바꿔볼게요. 바울돈 얼마라고요? 2억. X, Y 맞죠? 그리고 병은 얼마짜리? 병은 얼마? 1억 6천짜리 2번 저당권을. 맞죠? 저건 얼마짜리? 7천만 원짜리 2번 설정했나요? 그리고 X가 얼마에 배당이 되었어요? 4억? 3억? X가 얼마? 3억. Y는 1억. 답 나왔네 그러면. 동시배당 해보세요. 동시배당. 그럼 갑은 X가 배당이 되면 보셔봐. 받을 돈 얼마? 2억. 곱하기 X, Y 합쳐 분자 4억. 받을 돈 얼마? 3억이잖아. 맞죠? 나눠. 그러면 얼마야? 1억 5천을 3억 중에서 받아가겠네 갑은. 동시배당 해보라고요 지금. 그러면 Y 건물이 1억에 배당이 되면 갑은 얼마 받아갈 수 있어? 당연히 얼마겠어? 5천이겠죠? 5천이겠잖아. 그러면 칠판 보셔봐. X토지 3억 중에서 선순위 갑이 1억 5천 받아갔으니까 후순위 병은 얼마 받아가?
1억 5천 받아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Y 건물이 배당되어서 1억 5천을 받아가면 정은 얼마 받아가? 5천 받아가겠잖아. 여기 동시배당 끝났어 지금. 그런데 여기 보셔봐. 문제를 꺼놨어 지금. 자, 누가? 병이 X만 먼저 요것만 실행됐대. 그럼 3억 중에서 값을 얼마 받아가? 2억을 다 받아가. 2억을 다 받아가잖아. 지금 요건 물어보는 질문은 20배당을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먼저 동시배당을 계산해놨잖아 지금. 그런데 병이 X를 먼저 3억에 배당되어서 3억 중에서 얘가 선수이잖아 지금. 그럼 얼마 받아가? 2억 받아가면 저건 얼마밖에 못 받아 이제? 1억밖에 못 받잖아. 칠판. 동시배당했더라면 1억 5천이고 병도 1억 5천인데 20배당하는 바람에 갑이 2억을 다 받아가 버리고 병이 1억만 받아가니까 병은 울 것이고 병은 웃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법은 이때 병은 Y 건물의 1억 중에서 그러면 원래 동시배당했더라면 갑이 받아갈 금액 얼마? 5천까지는 병이 갑을 대해서 받아가시라고. 그럼 뭘 물어봐요 지금? 종이 받아갈 금액이 얼마냐? 5천 받아가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의 방식은 20배당을 물어보지만 뭘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동시배당 계산해놓으라는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역이 똑같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동시배당 하든 20배당 하든 받아갈 금액은 똑같아. 시험은 주로 뭘 물어볼 거라고? 20배당을 물어보지만 본질은 뭘 물어보는 질문이야? 동시배당 물어본 질문이야. 그래서 답은 5천입니다.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자, 비슷한 얘기를 마지막 34페이지 5번 보셔봐. 5번은 푸셔야 돼 이것은. 이 정도는 다시 지문이 길 뿐이지 아무런 문제, 회계 문제가 아니야. 5번 보셔봐.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X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 취득했고 병은 X 토지의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정은 Y 건물에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 취득합니다. X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서 X의 토지가 4억 원에 Y 건물이 2억 원에 동시배당된 경우에 정의 Y 건물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얼마예요? 1억? 주동 계산 안 해봤어. 칠판 보세요. 받을 돈 얼마라고요? 3억. X가 얼마에 배당됐다고요? 4억. Y는 2억. 그러면 여기서 문제. 선손이 갑이 받아갈 금액 얼마야? 동시배당했으니까. 3억 곱하기 6분의 4잖아요. 나눠. 얼마야? 2억 받아가면 되겠네. 받아가면 그럼 병은 얼마 받아가? 병은 2억 받아가면 되겠네. 그러면 2억 중에서 갑은 얼마 받아가? 당연히 얼마밖에 없어. 1억밖에 없잖아. 그럼 정은 얼마? 1억 끝. 1억입니다. 자, 말 이해했어요 지금? 얘기 끝. 자, 요게 기본. 요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항상 시험 지문은 주로 20배당을 물어볼 텐데 우리는 항상 20배당을 보기 전에 항상 옆에다가 동시배당 했을 때 받아갈 금액을 정해놓으면 문제가 안 헷갈려. 근데 문제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뭐가 안 돼? 비례가 안 돼 이게. 요게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계산만 하면 돼. 기본. 그런데 이제 보셔봐. 문제가 바뀝니다. 뭐가 문제가 바뀌냐면 이런 문제가 바뀌어. 자 보세요. 3억 원이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요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이 있고요. 이 부동산이 값어치가 2억밖에 안 돼요. 얼마밖에 안 돼? 2억밖에 안 되니까 자기 친구 병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병이 자기 Y 부동산을 담보로 적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에다가 이렇게 공동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바뀌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셔봐. 부동산을 몇 개 잡고 있으니까 2개 잡고 있으니까 공동전화가 맞는데 하나는 누구 거고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자기 친구 거네. 누구 거야? 물상보증인 거야. 그럼 이런 경우라면 이 부동산이 얼마가 배당이 되고 2억이 배당이 되고 이 부동산이 4억이 배당이 되면 이 X부동산 2억 중에서 선순위 값이 받아갈 금액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야. 그럼 이것을 하나는 누구 거고 채무자 거고 하나는 내 친구 거라면 이걸 비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여기서 다 받아가야지. 2억을 받아가고 얼마가 부족해? 1억이 부족한 것만 얘 거 받아가시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건 동시배당 하면 절대로 안 돼. 이것은 무조건 채무자 거 떨고 뭐라고? 부족한 부분만 받아가라고 지금. 됐어요 지금? 그래서 한 장 앞으로 오세요. 32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2번의 제목. 하나는 채무자 소유의 것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것이다. 그래서 1번 갑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뭐했다면 배당했다면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밑줄 어떻게 우선적으로 배당해주고 밑줄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해야 합니다. 요건 비례분담이 아니에요. 됐어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똑같아.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채무자께 모두 2개인지 하나는 채무자 거하고 물상보증 섞여 요것만 잘 보시면 돼. 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문제 볼까요? 오른쪽 3번. 오른쪽 3번이 우리 시험 기출이에요. 갑은 을에게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X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 취득하였다. 후에 정이 4천만 원 채권으로 X 부동산에 무가 3천만 원 채권으로 Y 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 취득했답니다. 칠판 보세요.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 그림만 그리면 돼.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게 받을 돈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고 채무자 소유의 X 부동산이 있고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Y 부동산이 있는 과정에서 이 채무자 소유의 Y 부동산에 누가 멍청한 정이 얼마 빌려주고 4천만 원 빌려주고 2번 저당 설정했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에 무가 얼마 빌려주고 3천만 원 빌려주고 2번 저당 설정했대요. 됐죠? 요렇게 그림이 나왔으면 답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경매를 신청해서 X가 얼마에 배당이 되고 X가 얼마? 6천에 배당이 되고 Y가 얼마? 4천에 배당이 되었다면 질문이 뭐냐면 채권자 갑이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4천 중에서 받아갈 금액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기출문제예요. 얼마 받아갈 돈 없어. 왜? X에서 얼마 나왔어? 5천 나왔으니까 얼마 받아가? 5천 다 받아가. 그럼 얼마 남어? 1,000만 원 남어. 그러면
후손이 정은 얼마 받아가? 1,000만 원 받아. 그래서 제가 요거 정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멍청한 새끼라고. 왜? 4천 빌려주고 1,000만 원 받기 멍청한 놈 아니야? 탐부를 잘 잡았어야지. 그러니까 다 받아갔으니까 4천 중에서 받아갈 돈 없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0번이 답이 1번이에요. 10명 중에 1명이 이렇게 풀었어요. 10명 중에 7명은 이걸 안 분비를 하시더라고. 오, 내가 설신자한테 배웠다. 오케이. 6천 나왔네. 그러면 5천 받아가고 합쳐서 10이고 분자가 6이니까 나누면 오, 3천이래. 그럼 3천 나왔으니까 4천 중에서 얼마 받아가? 2천 받아가. 2천 답이 있어 없어? 있잖아. 3번이 10명 중에 7명은 3번 찍었어요. 그러면서 맞췄다고 하더라고. 이거 안 분비하면 안 돼. 이것은 먼저 채무자 떨고 나머지 받아가라고.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다 풀고 갈게. 다 풀고 쉴게요. 자, 2번 풀어볼까요?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 병소의 X와 정소의 부동산의 1번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A가 8천만 원 채권으로 X에, B가 6천만 원 채권으로 Y 부동산의 2번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그림이 약간 복잡해요. 여기 보세요. 갑은 을에게 받을 돈이 얼마 있어요? 1억 있나요? 누구한테? 을에게 1억 원이네. 그런데 채무자께 돈이 없어가지고 누구 부동산? 물상보증인 병부동산하고 자기 친구 물상보증인 정의 부동산에 이렇게 뭐 설정했대? 공동저당권을. 됐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X에 얼마가? A가 얼마 빌려주고? A가 얼마 빌려주고? 8천만 원 빌려주고 2번 저당권을. B가 얼마 빌려주고? 6천만 원 빌려주고 2번 저당을 설정했다고 나오네 지금. 그럼 여기서 문제 칠판 보세요. 이건 좀 특이한 게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개가 다 채무자 거이거나 아니면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거다. 지금은 두 놈이 다 물상보증인 거야. 그럼 이것은 안 분비를 하셔야 돼. 이것은 똑같잖아. 안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갑이 X부동산을 먼저 담보권 실행해서 1억 2천을 배당수에 따라 갑과 A에게 배당되었고 이 경우 A가 Y부동산 매각대금 8천만 원 중에서 배당받은 금액. 그러면 내용이 똑같아. 자, 일단 보셔봐. 다 각설하고 동시배당 해봅니다. 동시배당. 요게 얼마 배당이 되었어? 1억 2천. 요건 8천이잖아. 동시배당 하면 맞죠? 그러면 이 중에 1억 2천 중에서 갑이 받아갈 금액이 얼마야? 계산해 봅시다. 1억 곱하기 1억 2천에 8 더하면 2 아닌가요? 그리고 1억이잖아. 나눠봐. 얼마 나와? 얼마? 합치면 2억이고 받을 돈 1억 2천이니까 받을 돈 1억이고 얼마야? 9천? 6천? 6천인가? 6천? 그러면 8천 중에 얼마 받아가? 4천 받아가면 되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받아가네 지금. 순서가 동시배당했다라면. 그러면 이때 선손이 후손이 A는 얼마 받아가? 8천 빌려주고 6천 받아가면 되겠네. 후손이 B는 얼마 받아가? 8천 중에 4천 받아갔으니까 4천밖에 안 남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동시배당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보셔봐. 지금은 뭘 물어보는데 20배당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먼저 뭐부터 계산해라고? 동시배당을 계산해 놓으면 1억 2천 중에서 갑이 6천 받아가면 남아있는 돈이 얼마야? 6천을 A가 받아갈 거고 정부동산의 8천 중에서 갑이 얼마를 받아가면 4천을 받아가면 B는 4천 받아가실 거라고. 그런데 요게 동시배당인데 문제는
케이스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케이스는. 요 병 소유가 먼저 배당이 되었잖아. 네 번째 줄, 갑이 X 부동산을 먼저 담보권 실행해서 얼마가 나왔어? 1억 2천 한번 보셔봐. 그래서 뭐 해서, 여기 보셔봐. 뭐 해서 20회당 해서 답이 얼마를 받아갔어? 1억을 다 받아갔다고. 그러면 A는 동시배당 했더라면 얼마 받아갈 것을? 6천 받아갈 것을 20에 해당하는 바람에 갑이 1억을 받아가니까 A는 얼마밖에 못 받아? 2천밖에 못 받잖아. 그러면 나중에 요 부동산이 8천에 경락되었다면 선순위 값은 사라졌잖아 이제. 그러면 후순위 B는 원래 동시에 해당했더라면 4천 받아갈 수밖에 없는데 6천 다 받아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4천만큼은 A가 대신 들어와야지. 그래서 보셔봐. A가 누가? A가 요 물상보증인 Y 부동산의 받아갈 금액이 얼마냐? 4천이라고요. 4천이야. 어려운지는 아는데 항상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계산해 놔야 동시배당을 먼저 계산하는 뭐 볼 것도 없어. 항상 그러니까 시험은 20배당 물어보겠지. 요건 여러분을 숨기기 위한 어찌 보면 샤킹이야. 항상 뭘 계산해 놓으면 동시배당 계산해 놓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지금. 이래야 공평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해서 4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페이지 넘어오세요.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당황하지 않고.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을 소유의 X와 Y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1순위 공동 근저당권을 설치하였습니다. 후에 갑은 병이 신청한 X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 우선 변제받았습니다. 후에 정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 토지가 2억이 매각되었습니다. 갑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 신청 당시에는 5천만 원, 매각대금 완납 시에는 5,500만 원이었습니다. 갑이 X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으시는 금액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봅니다. 답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갑이 을한테 을 소유의 어떤 토지, X토지, 을 소유의 무슨 토지, Y토지에 대해서 뭘 설정했다고요? 뭐 설정했다고? 공동 근저당권 설정했고 제일 중요한 채권 최고액을 얼마로 설정해놨다고요? 1억 2천. 그래서 X가 경매되어서 얼마가 배당되었다? 8천이 배당되었고 그러면 얼마 못 받았어? 4천 못 받았잖아. 그리고 나중에 Y가 경매 실행되면서 경매 신청할 때만 해도 5천만 원이었다면 납부 시에는 5,500이었다면 Y 토지에 경매되었다면 Y 토지에서 갑은 얼마 받아갑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받아가? 얼마? 그 얘기 같은데? Y 토지가 2억이 배당되었대. 그러면 Y 토지 2억 중에서 채권자 가입 받아가시는 금액 얼마? 얼마요? 2천? 왜 2천이야? 어? 그러니까 X에서 8천 받아갔고 나중에 Y 토지 2억 배당되었다면 그러면 빌린 돈이 1억이구나.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 그럼 얼마 받아가? 그 단순 계산해서 1억 빌려가서 8천 받았으니까 2천만 받아가라. 뭐 그런 계산이에요? 잠깐. 이거 뭐예요? 요게 뭐라고요?
한도라고. 받아갈 금액 한도 얼마라고요? 아니 봐봐. 1억을 빌렸는데 경매했다는 얘기는 얘가 연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연체이자가 계속 붙을 거잖아. 그래서 연체이자가 얼마까지 붙어 있어? 5,500까지 붙어 있잖아. 제 말 이해하겠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채권 채굴 의미가 뭐냐고? 한도라고. 그러면 얼마 받아갔어? 얼마 남았어? 4천 남았잖아. 계산 문제야 이게? 답 4천이에요. 채권 채굴이 뭐라고? 한도라고. 받아가서 한도. 요건 뭐 계산하고 말고 또 이건 안분비례 형식이 아니야. 요건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 의미를 물어본 거야. 채권 최고액은 경매 대가 발수 한도가라고. 실제로 빚진 건 얼마야? 채무자가 실제로 빚진 것은 5,500이잖아. 연체이자 포함하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실제 채무액은 얼마지만 5,500이지만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니까 이미 8천 받아갔으니까 4천밖에 안 남았잖아 지금. 답이 4천이에요 지금. 예,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좀 2교시가 좀 어렵긴 하지만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연습은 이 정도 하시면 돼요. 항상 머릿속에 공동저당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기억하시라고요. 동시배당 계산해 놓고 나머지는 풀면 돼요. 20배당이 나오든 상관없어. 항상 동시배당을 먼저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3교시 하겠습니다. 3교시 끝나고 밥 먹을게요.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